2026년 코인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며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죠.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시바이노 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시바이노 생태계의 기술적 진화입니다. 핵심은 블록체인인 시바리움인데 시바이노 팀은 현재 레이어3 블록체인 개발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애니모카 브랜드에서 한화로 약 1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3는 레이어2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인데 거래 비용을 1원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암호화 기술을 통해 보안성과 프라이버시를 대폭 강화할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투자자들은 코인 시장에서 단순한 투기 심리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기술력이 발전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와중 시바이노는 경쟁력을 갖추는 중인 거죠. 그런데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 전체의 흐름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일단 2025년 9월 SEC가 디지털 자산 일반 상장 기준을 승인하면서 기존의 까다로운 개별 심사 방식이 완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규제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핵심은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클래리티 법안인데요. 현재 상원 심의 중인 이 법안이 내년 초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죠.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의 탈중앙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적 명확성이 갖춰지면서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던 기관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다른 코인들 ETF 나온 거 보면 거래량도 안 붙고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여태까지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은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바이노는 ETF가 아닌데도 영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개념 자체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ETF가 아니어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게다가 시바이노 코인은 ETF 편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금융투자사인 T. 로우 프라이스 그룹의 액티브 크립토 ETF 서류를 보면 시바이노가 편입 가능한 자산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즉, 투자사들이 볼 때도 시바이노는 제도권이 제시하는 ETF의 기준을 완벽히 넘어섰다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 정책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 변화는 앞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정리하면 2026년만 봐도 시바이노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규제 환경과 유동성 증가, 제도권 진입 이 세 가지의 호재가 동시에 작용하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바이노는 실사용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미 최근 온오프라인 합쳐서 1000개가 넘는 매장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추세에 따라 중단됐던 스테이블 코인 출시도 다시 준비 중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인 탈중앙화와 완벽하게 맞물리기 때문이죠. 결국 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결정적인 건 타이밍입니다. 법안 통과로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 과거처럼 수십만 배는 어렵겠지만 8배에서 10배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ETF 편입과 함께 더 큰 상승 여력도 존재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바이노에 주목할 가장 결정적인 시점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시바이노를 왜 주목해야 할까요? 투자 시장의 트렌드는 갈수록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시바이노 코인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밈 코인도 과거엔 실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기와 투기 심리로 움직였었고 현재는 기술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됐는데 시바이노는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죠. 시장에서 바라본 시바이노는 이미 기술력과 안정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가지 이슈가 눈에 띄는데 시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도 완성형에 가까워지는 와중 미국의 T. 로우 프라이스 그룹은 ETF에 편입 가능한 자산으로 구분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도 받쳐주고 기술력도 진보하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본격적인 실사용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게 된 소식이죠. 물론 이전부터 실사용이야 몇 차례 있었고 제휴하는 매장도 늘고 있지만 국가 단위로 파트너십을 맺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인프라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바이노 OS 운영 체제를 토호국 7개 전체의 공공 서비스에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에너지 관리와 인프라 개발 그리고 행정 시스템까지 국가 단위로 블록체인을 실제 도입한다는 겁니다. 테스트 단계가 아닌 정식으로 채택된 만큼 시바이노의 기술력은 입증된 거죠.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석유 담당 차관 샤리프 알 올라마는 정부 서비스를 재정의하는 전환점이라고 공식 발표했죠. 밈코인이 한 나라의 인프라, 토호국을 포함해서 총 8개 국가의 인프라에 들어간다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모든 걸 뒷받침한 건 두바이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 인물 한 명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칼판 벨훌이라는 두바이 미래재난 CEO입니다. 이 인물이 낯서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두바이를 크립토 허브로 만들기 위해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미리트 개발은행과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같은 금융 핵심 기관 전반에 관여하는 사람인데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죠. 칼판 베룰의 목표는 명확한데 석유 의존도를 탈피하고 두바이를 혁신과 기술의 허브로 만드는 겁니다. 즉 최초이자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도시를 구상 중인 거죠. 당장 최근 관련 업적만 봐도 암호화폐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완성했고 부동산 토큰화를 중앙은행과 함께 검증했습니다. 덕분에 부동산 거래수도 폭발했고 가상화폐 자산 거래가 증가하기도 했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암호화폐를 적용시키려는 칼판 베룰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두바이 왕세자 셰이크 함단인데요. 배경사진이 익숙한데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또 방문했었죠. 아무튼 칼판 베룰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왕족인데 두바이 메타버스 정략을 공식 발표하며 두바이를 암호화폐 글로벌 선도 도시로 지정했고 지정됨에 따라 전 세계의 투자금이 두바이로 몰렸습니다. 강력한 권력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결국 권력층의 힘이 떨어지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랍에미리트는 왕정 체제죠. 레임덕 자체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싹 뒤집히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수십 년간 밀어붙인 경우가 많죠. 결과적으로 왕세자의 지지까지 얻은 칼판 베룰은 최근 인터뷰에서 AI 도시로서의 전환과 블록체인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시바이누라는 거고요. 국가 단위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한 지금 이제는 단순한 코인 하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향후 수십 년간 추진할 디지털 혁신에 함께 올라탔다는 거죠. 두바이 디지털 혁신의 총책임자가 직접 설계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점에서 시바이누의 장기 전망은 어떤 밈코인보다도 웬만한 알트코인보다도 탄탄함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 시바이누 코인을 왜 보유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투자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시드가 한 곳에 집중되는 건데요.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드를 분산해야만 하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미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투자금을 분산해야 되는지는 대표적으로 2022년 누나 사태로도 충분히 설명되죠. 당시 시총 10위권에 머무르면서 주요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디파이 생태계의 핵심으로 평가받았던 이 코인조차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3일 만에 99%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몰빵했더라면 회복이 절대 불가능한 손실을 입은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포지션 분산인 거고 분산한다면 특정 자산이 폭락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분산 투자가 좋다는 걸 알고 계셔도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정말 중요하지만 판단하기가 꽤 어렵죠. 적어도 그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전부 개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목표에 맞게 일일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때문에 지난 9년간의 실전 경험과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 전략을 정리해둔 자료가 있는데 이걸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 적용이 가능한 프레임워크와 검증된 케이스 스터디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판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판매 시작 전에 무료로 책의 제본을 발송드리려고 합니다. 부탁드릴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완료라고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구독 완료까지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청 중인 영상의 설명란 또는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문자로 돌아가는데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위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 하시면 PPT 하단 연락처 보이시죠? 연락처 참고하셔서 문자로 검증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나 양식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